자,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 이어서 계속 이어서 진도 나갔고요. 기본 첫 시간에는 환경 설정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는데요. 그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그래서 도면 작성에 대해서. 자, 선반 가공 작업을 하기 위해서 도면 작성에 대해서 조금 설명할게요. 자, 그러면 자, PDF 파일은 314로 시작하는 PDF 파일을 보면 좌측 하단에 있는 것부터 작업을 할게요. 자, 여기 도면에 보면 이렇게 실제 가공에 관련된 도면은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공작물 클린픽하는 주축에 왼쪽에 주축에 쪼 해칭은 쪼를 나타내고요. 공작물 클램핑. 그리고 여기 가는 실선에서 해칭 점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가공 전에 소재 영역도 있는데요. 요거는 작성을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로 세팅해서 가공하는 것은 따로 설명을 할겠지만 오늘은 가공에 필요한 도면 작성에 대해서만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도면 작성에 대해서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치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길이는 없거든요. 그래서 요게 길이가 없는데 요거는 제가 임의대로 할게요. 그냥 여기서 30mm로 할게요. 여기서부터. 자, 먼저 작업을 하기 전에 그래서 도면 작성입니다. 가공 도면 작성. 자, 도면 작성에서 요거를 다 똑같이 그릴 거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똑같이 그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것만 그릴 거냐면요. 가공에 필요한 도면 요소만 그릴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면 가운데 보면 이렇게 기호가 있습니다. 원에 이렇게 십자를 기준으로 해서 이게 대각선 방향으로 검게 칠한 이 부분을 원점 기호예요. 원점 기호는 따로 작성은 안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선반 가공할 때 필요한 도형 요소는 어떻게 그릴 거냐면요. 이 원점에서부터 이렇게 수직, 수평, 이렇게 수직, 수평으로 가서 나중에 툴패스를 생성할 때 가공에 필요한 요소는 이렇게 빨간색 영역, 요게까지만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원점에서부터 이렇게 수직, 수평으로 해서 이렇게 계단지게끔 요것만 그릴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작성을 안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도형, 수직 도형의 길이는 직경이 20이니까 반경치는 10mm입니다. 요 길이 10mm, 수직하게. 왼쪽은 수평 방향으로 요게 길이 8mm가 되고요. 그 다음에 수직하게 올라가는데요. 요 길이는 얼마냐면 직경 30에서 20을 빼면 10인데요. 그래서 요게 5mm, 요게 5mm 하면 요게 반경치 5mm가 돼요. 그리고 왼쪽은 자, 요게 길이는 안 나와 있지만은 그래서 32에서 8을 빼면 되죠. 그래서 32에서 8을 빼면 24. 자, 그 다음에 자, 위에서 올라가는 여기 길이는 전체 70에서 직경 70에서 그 다음에 이거 30을 빼고요. 70에서 30 빼면 40에 나누기 반은 20. 그리고 그 치수는 안 나와 있는데 이거 30mm로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수평 수직으로 해서 선이 연속해서 그려진 연속선 그리기를 이용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마스터캠에서 현재 색상에 보면 이게 와이어프레임 색상, 도형의 색상이 지금 저는 초록색으로 돼 있어요. 제가 이걸 조금 이렇게 확대를 늘려 볼게요. 자, 와이어프레임 색상은 지금 저는 초록색입니다. 도형은 뭐 초록색으로 해도 되고 노란색으로 그려도 되고 하늘색 그려도 상관없어요. 근데 나는 이 컬러를 다르게 하겠다. 마우스 왼쪽을 클릭을 하면 색상 지정이 돼요. 지금 초록색이고요. 난 노란색으로 그리겠다 하면 노란색을 클릭하시면 돼요. 그리고 확인하면 여기 노란색으로 도형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우스 왼쪽을 클릭을 해야지만 색상 지정이에요. 자, 초록색으로 해놓겠습니다. 자, 배경이 저는 여러분들도 다 배경은 어두운 색, 검정색이기 때문에 가는 선으로 초록색으로 하면 잘 표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모니터에서 바로 보면 잘 보이는데 빔 프로젝터로 보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선의 굵기는 저는 지정할게요. 여러분은 도형을 그릴 때 선 굵기를 지정을 안 해도 상관없어요. 자, 요게 끝에 보면 하단에 보면 선 굵기라는 거 있어요. 여러분 굳이 안 해도 되고 저는 굵기 지정하는 이유는 뭐요? 빔 프로젝터로 여러분이 화면을 봐야 돼서 잘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 굵기 지정하는 거예요. 자, 선 굵기를 클릭을 한 다음에 가운데 굵기로 할게요. 그러면 빔 프로젝터 배경으로 어둡다 하더라도 뒤에서 도형이 잘 표시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컬러랑 선 굵기 지정을 해놨어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선 그리기 명령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화면 조정을 조금 해놓고 그래서 제가 마우스 가운데 버튼 누르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위치를 시켜놓고요. 여기가 원점이에요. 자, 원점이고 자, 그러면 해서 선 그리기 명령 아이콘을 클릭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명령에서는 두 점선으로 되어 있어요. 자, 두 점선 그리기를 클릭을 하면 여기 리본바에서 여기 이름만 정해져 있는데 여기서 항목이 그래서 선 그리기 옵션이 나타납니다. 자, 먼저 두 점선 그리기를 클릭을 할게요. 자, 그러면 두 점선 그리기를 클릭하니까 리본바의 옵션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먼저 이 부분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창 조정을 해놓고 자, 먼저 명령 아이콘은 두 점선 그리기를 클릭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명령 표시 두 점선 그리기가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보면 옵션들이 있어요. 리본바에서 옵션들이 있는데 각각의 아이콘들이 이렇게 나타나 있네요. 여기 있는 아이콘, 여기 있는 아이콘, 여기도 아이콘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마침 여기서 활성화가 돼 있는 거는 뭐냐면 요거 탄젠트 접함이 기본적으로 선택이 돼 있어요. 옵션이 리본바 옵션이 지금 선택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선택되어진 거랑 선택이 안 되어진 거는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이 아이콘 배경을 보면 이것도 회색이고 이것도 배경 회색, 이것도 회색인데 이것만 하늘색으로 돼 있어요. 배경. 그러면 하늘색으로 돼 있는 게 뭐예요? 얘가 선택이 돼 있는 거예요. 자, 요게 이름이 탄젠트 접함이에요. T 접함.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래서 접선을 그릴 때 기존의 호나 원이나 이런 도형에서 접선을 그릴 때 사용하는 게 이 접함이에요.
지금은 도형이 허나 원이었기 때문에 접선을 그릴 일은 없어요. 이게 체크돼 있던 체크 안 돼 있던 지금은 의미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원이 있었다. 그러면 두 원의 탄젠트한 접선을 그리겠다 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체크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선을 그릴 때 수평선을 그리겠다, 수직선을 그리겠다 할 때 여기 있는 아이콘을 선택을 하면 돼요. 요게 수평 H, 수평선 그릴 때 사용하고요. 얘가 V, 버티컬 수직선 그릴 때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평선 그리겠다, 요걸로 클릭해 주시면 돼요. 또는 단축키 H를 선택하면 돼요. 호리존탈의 H. 수직선을 그리겠다, 마우스 얘를 클릭하셔도 되고요. 또는 버티컬의 V를 선택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경사선을 그릴 때, 그래서 선의 기울기랑 선의 길이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length, 길이. 선의 길이 값과 angle, 각도. 길이와 각도를 이용해서 경사선을 그릴 수가 있어요. 요거는 수평, 얘는 수직. 자, 그 다음 얘는 연속선. 지금 필요한 거는 빨간색 라인을 따라서 갈 수 있게끔 이 연속선을 그릴 겁니다. 참고로 단축키는 M이 아니에요. 그래서 연속선은 멀티플인데요. 그래서 M으로 시작하는 건 맞는데 왜 단축키가 M이 아니냐면 제가 M 밑에다 짝대기를 하나 그어놨어요. 그래서 이 도형을 그릴 때 뭐를 또 이용을 하냐면요. 좌표계를 이용을 하기도 하고 또 객체 스냅 포인트를 이용을 하기도 해요. 자, 도면 작성에서 제일 첫 번째 그래서 먼저 좌표계. 좌표계는 절대 좌표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상대 좌표계도 있고요. 상대 극좌표계도 있어요. 그래서 좌표계는 절대 좌표계. 지금 현재 미리 보기 표시계가 보시면 지금 선반으로 아직 XT가 적용이 안 돼 있어 그냥 이 상태로 놔두는데요. 그러면 수평이 X축이고요. 수직이 Y축으로 작업을 해야 돼요. 선반에서 직경과 길이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도형 그릴 때는 지금 현재는 그래서 수평 X, 수직 Y, 그래서 XY 좌표계를 사용해야 돼요. 여기가 예를 들어서 XZ로 돼 있다. 또는 DZ로 돼 있다. 그럴 때는 이걸 이용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게 설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다 XY로 돼 있어요. 그러면 절대 좌표계는 수평이 X가 되고 수직이는 Y입니다. 도형 그릴 때는 이제 선반의 직경은 X, 길이는 Z가 아닌 XY로 도면을 작성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 또 상대 좌표계를 이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때 마스터캠에는 상대 좌표계는 정분점을 이용해야 돼요. 그래서 정분점을 이용해서 델타 그래서 X 델타 Y 상대 좌표계 그리고 그래서 길이와 각도 델타 랭스와 각도를 이용한 델타 상대 극좌표계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 도형은 작성이 안 돼 있는데 도형에 대한 포인트 오브젝트 스냅이라고 해서 오스냅이라고 해요. 선의 도형에는 끝점 엔드 포인트, 중간점 미드 포인트, 교차점 I가 있어요. 인터섹션.
원이면 4분점도 있고요. 중심점도 있고요. 이렇게 객체선의 포인터가 있어요. 오스냅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형의 위치 감지를 이용해서 그래서 도면 작성도 할 수도 있어요. 그 중에서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선에는 포인터가 이렇게 양끝점 엔드 포인트가 있고요. 가운데 미드 포인트가 있어요. 끝점은 단축키 2를 누르면 되고 중간점 지정하겠다 단축키 M을 누르면 돼요. 이 M이 중간점이고요. 단축키 M이에요. 그리고 연속선도 멀티플의 M이에요. 그러면 M을 누르면 어떤 게 그래서 명령이 실행되냐면 중간점이 얘가 활성화가 돼요. 중간점이에요. 그러면 연속선을 실행을 하고 싶어요. 이럴 때는 M을 누르면 안 되고 요게 밑에 짝대기를 거는 건 뭐냐면 키보드에서 Shift를 누르고 M을 누르면 그래서 멀티플 연속선이 돼요. 그래서 단축키가 자동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M은 중간점이 객체선의 포인트의 중간점이에요. 그래서 나는 요걸 실행하겠다 단축키는 뭐예요? 얘는 연속선은 Shift 플러스 M을 누르면 요게 연속선이 선택이 돼요. 여러분들이 한번 요거 Shift M을 눌러보세요. 또는 그냥 단축키가 어렵다 그러면 아이콘을 마우스 왼쪽으로 클릭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Shift M을 눌러보시면 여기 선택이 돼요.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거는 배경이 이렇게 해서 하늘색으로 나와요. 그러면 연속선이 선택된 거예요. 또는 마우스로 클릭해서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요? 배경이 다시 하늘색에서 회색으로 왔죠. 그러면 선택 취소해. 그러면 연속선이 취소가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두 점선의 접선이에요. 이것도 해제할 때 마우스로 클릭하거나 그러면 T를 누르거나 이렇게 접선도 해제할게요. 이 옵션이 다 선택이 해제가 돼 있는 상태는 순수하게 두 점선 그리기가 돼요. 그래서 두 점선의 틱, 접선 그리기, 두 점선의 수평선 그리기, 그래서 두 점선의 수직선 그리기, 길이와 각도를 이용한 경사선 그리기, 그 다음에 이걸 누르면 연속선 그리기가 돼요. 자, 연속선 그리기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을 하냐면요. 요게 원점 표시니까 원점에서부터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을 하셔도 돼요. 마우스로 이렇게 나타나면 그래서 하살표가 이렇게 나타나고 나서 하살표 옆에 그래서 기호가 그래서 마우스 커서가 요게 포인트로 나오니까 이 커서에서 아까 자세히 보니까 흰색으로 이렇게 하살표가 나오고 그리고 하살표 여기에서 이렇게 흰색으로 이렇게 나타나요. X, Y, Z 요게 원점 기호요. 이때 나타날 때 마우스로 클릭하셔도 돼요. 원점의 오스냅은 오리진이에요. 마우스 여기에 클릭해도 되고 또는 오리진의 키보드에서 알파벳 O를 누르도 돼요. 원점. 또는 좌표계를 이용해도 돼요. 절대 좌표계. 그래서 얼마? 0,0이라고 입력하시면 돼요. 이때 0은 X축의 첫 번째 0은 X축의 좌표가 되고 컴마 뒤에 0은 Y축의 좌표계요. 지금 여기서 미리 보기 표시계나 나머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XY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0,Y X축 좌표, Y 좌표로 해서 좌표값을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원점은 마우스로 클릭해도 되고 키보드에서 오리진의 O를 눌러도 되고 그 다음 키보드의 좌판에서 숫자 0,0을 입력하셔도 돼요. 그래서 원점을 마우스로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연속선에서
길이와 각도를 이용을 하도 되고요. 자, 수평수직이란 옵션도 있어요. 자, 상단에 보면 여기에 보면 톱니 모양의 아이콘이 있는데 이걸 제가 한번 클릭을 해 볼게요. 자, 이렇게 톱니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을 하니까 이렇게 창이 나타나는데요. 오스넷 자동 커서 위치 세팅이라는 창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마우스를 이렇게 근처로 갖다 놨을 때 원점 하이라이트 되게끔, 지금 원이 있으면 원의 중심점도 자동으로 위치 감지 되게끔, 선이 있으면 선의 끝점도 위치 감지 될 수 있게끔, 두 직선이 만나는 교차점도 자동으로 위치 감지 되게끔, 선의 중간점도 위치 감지 되게끔, 원의 사분점도 점도형도 위치 감지 되게끔 이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체크 표시가 되어 있는 거는 여기 있는 자동 위치 감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도형에 마우스 선의 가운데 가면 중간점이 이게 위치 감지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체크 해제돼 있잖아요. 그러면 도형이 선이 있으면 마우스 선의 가운데 가도 그래서 중간점 위치 감지가 안 돼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수동으로. 그래서 미드 포인트에 M 누르고 도형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찾아가요. 근데 나는 M을 중간점을 굳이 안 눌러서 도형의 근처까지 가면 자동 위치 감지되게끔 이렇게 세팅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수평수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수평수직으로 하면 길이값만 입력을 하면 돼요. 굳이 각도 90도, 0도, 180도, 270도 입력 안 해도 돼요. 그러면 얘를 보시면 버티컬 수직, 얘는 호리전탈 수평, 얘는 수직, 얘는 수평. 그래서 요거 체크하세요. 그러면 필요한 거는 뭐예요? 여기에서 길이 10mm, 10mm의 수직선, 8mm에 대한 수평선, 요것만 입력을 하시면 도형을 빠르게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평수직이 체크되게끔 해주시면 되고요. 요거. 자, 요거 체크 안 돼 있으면 체크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일단은 확인을 하겠습니다. 요거 체크되어 있는 상태고, 그러면 각도 값은 얘는 90도, 얘는 180도, 90, 180. 요거는 각도를 일일이 요걸 입력을 안 해도 자동으로 위치 90도, 180도, 0도, 270도는 자동 위치 감지가 돼요. 자, 그러면 확인을 하고요. 먼저 여기서 선의 길이는 직경 20에 필요한 건 반경치 10mm가 필요하네요. 자, 10에 보면 요게 길이값 입력하는 게 있어요. 길이, 랭스의 키보드에서 L을 누르면 자동으로 여기가 와요. 여러분 키보드에서 L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L을 누르면 여기 파란색으로 여기 항목이 나타나죠. 그리고 길이 값을 얼마요? 10을 입력하시고 엔터. 그러면 이게 이렇게 10mm예요.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면, 길이가 짧다 하면 휠로 위로 밀면, 그래서 마우스를 펴는 상태에서 위로 민다고 하는 것은 얘가 입체로 하면 아래 방향이지만은 평면이다 하면 위로 하면 위쪽으로 밀면 이렇게 화면을 확대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위쪽으로 당기면 아래로 내리면 이렇게 축소. 휠은 화면 확대 축소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마우스로 움직이면 길이는 지금 랭스 10mm로 고정이 돼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우스를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가면,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가면 기호가 나타나요. 이렇게. 나타냈다가 잠깐 사라졌는데요. 여기에 각도가 90도가 표시돼요. 그래서 수직 방향으로 갔을 때 기호가 흰색으로 해서
직각 기호가 이렇게 나타났을 때, 이때 포인터 이렇게 나타났을 때 클릭해주면, 그래서 10mm가 90도 방향으로 선이 그려지는 거예요. 이때 위치는 바깥에 있어도 돼요. 클릭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길이가 8mm야. 랭스의 L을 누르고 8 입력하면 돼요. 아니면 이게 단축키가 어렵다 하면 마우스로 요게 포인트를 클릭한 다음에 클릭하면 기존에 있는 숫자가 다 선택이 돼요. 그래서 8을 입력을 하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엔터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수평 방향으로 이렇게 직교가 나타났을 때 클릭해 주시면 돼요. 각도 180도로 표시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위쪽으로. 자, 요게는 5mm죠. 요게 L 누르고 5라고 입력하고 엔터도 되고, 또는 마우스로 요게 해서 길이 값에다가 클릭을 하고 5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 각도에다가 90도 요게 클릭하고 또는 A라고 입력해서 90 입력해도 돼요. 그래서 수평 수직이 있으니까 요게 직교 모드로 나타나고 요게 각도 90으로 돼 있을 거예요. 이때 클릭. 자, 그 다음에 요 길이는 얼마였죠? 아까 24였죠. L 누르고 또는 마우스로 클릭하고 24 엔터. 그 다음 수평 방향 각도 확인하세요. 여기 180도. 그때 클릭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20mm였죠. 직경 70에서 30을 빼고 그러면 40의 반경치는 20입니다. 클릭하고 20 또는 L 입력하고 20 수직하게 각도 90도 확인한 다음에 클릭. 마지막에는 30mm 클릭 또는 L 입력하고 30 그래서 수평 180 입력하고 자, 그 다음 이제 여기서 끝내야 돼요. 여기서 마무리 작업, 그 다음에 키보드에서 ESC, Escape, 키보드 좌측 상단에 클릭하면 연속선이 끊겨집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Escape, ESC 누르면 두 점선 그리기 명령이 나가져요. 그래서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게 첫 번째 도형입니다. 그래서 세이브 저장 파일에 저장을 누르셔도 되고 또는 디스켓 모양 메인 툴바에서 저장 디스켓을 클릭을 한 다음에 자, 여러분 폴더로 가시고요. D 드라이브에 여러분 폴더로 가서 작업하시면 되고요. 참고로 저는 F로 갈게요. OUN을 더블 클릭하고 CNC 데이터 여러분 성함 폴더 안에다가 오늘 작업했던 거 저장하시면 돼요. 그래서 CNC 데이터 들어가서 여기다 저장할게요. 파일 이름은 PDF가 314로 시작해요. 그래서 314 다시 첫 번째 도형 01 확장자는 자동으로 여기 보면 그래서 MCX-9 버전 이렇게 다시 들어가요. 그럼 파일 이름만 입력하고 저장을 누르시면 돼요. 저장 위치는 D 드라이브에 여러분 폴더 안에다가 CNC 폴더를 만들어도 되고 그냥 거기에다가 저장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걸 설명할게요. 요게 경사선이 있습니다. 요거 경사선이 있는데 길이와 각도는 알 수가 없어요. 참고로 요것도 여기서 시작해서 가공에 필요한 요소만 그릴 거예요. 자, 그러면 새로운 도면 작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 풀다운 메뉴 파일에 새 파일을 선택을 하거나 또는 메인 툴바에서 새 파일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을 하고 앞에 거는 저장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걸 작업을 할 때 먼저 이렇게 경사 진행 부분에 대해서 요 부분에 작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게요.
자, 먼저 도형은 가공에 필요한 도면만 작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도형 전체를 그리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릴 거냐. 자, 원점에서부터 수직선 그리고 그 다음에 수평선 그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각선 방향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수직하게 올라간 다음에 이렇게 갈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길이 알 수 있죠. 자, 이 직선의 길이는 그래서 25니까 반지름하면 12.5가 되고 수직선입니다. 90도. 그 다음에 이 선의 길이는 L은 16mm가 되고 여기 나와 있죠. 그 다음 각도는 180도예요. 수평이에요. 그 다음에 문제는 요 선이에요. 이 선의 길이는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수학을 이용해서 내가 이거 구할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상태에서는 수학까지는 할 필요 없고요. 좌표계를 이용해요. 길이는 모릅니다. 참고로 여기 도면에 각도도 없어요. 근데 이 PDF 파일의 오른쪽 하단에는 각도가 있는 도면도 있긴 합니다. 자, 길이와 각도를 하면 경사선을 이용을 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 길이와 각도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하면요. 이 선에 상대 좌표계를 이용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적어줄게요. 그래서 상대 좌표계를 이용하겠습니다. 자, 마스터캠에서는 상대 좌표계를 사용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먼저 정분점을 선택을 해야 돼요. 객체선의 포인트에서 정분점이 있어요. 자, 정분점에 들어간 다음에 그리고 델타 x 값과 델타 y 값을 이용을 하면 상대 좌표계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수평이 선반 좌표계 말고요. 기본 좌표계에서 보면 수평이 x축이고 수직이 y축이에요. 자, 그러면 먼저 x축의 변화량을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왼쪽으로 가면 돼요. x축의 변화량. 자, 현재 여기까지 오고 난 다음에 자,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갈 때, 대각선으로 갈 때 x축의 변화량과 그 다음에 y축의 변화량, 이렇게 x축의 변화량, y축의 변화량만 구하면 돼요. 이게 상대 좌표계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델타 변화량이니까 델타 x축은 왼쪽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냐면 40에서 16을 빼면 자, 여기서는 그러면 24죠. 그리고 왼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4요. 델타 x축입니다. x축 x 마이너스 24. 오른쪽으로 가면 플러스가 되고요.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예요. 자, 그 다음에 위쪽으로 갈 겁니다. 위리. 그 여기서부터 이쪽에 위로 갈 때 이제 이거는 델타 y 좌표입니다. 이거는 델타 y 좌표계인데 얼마큼이 가냐? 일단은 종점의 직경이 40에서 출발하기 전에는 25. 자, 그러면 40에서 25를 빼고 그러면 15가 되네요. 그러면 15가 되는데 여기는 반대편에서 나누기 2 하면 되죠. 그러면 여기 얼마냐면 7.5입니다. 15반 7.5. 위쪽으로 가면 플러스가 되고요. 아래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7.5예요. 그래서 델타 x는 상대 좌표 x는 델타 마이너스 24,
y는 위쪽으로 가죠. 그래서 7.5 이렇게 입력하면 돼요. 그래서 정분점에 델타 x, y를 입력하면 돼요. 마이너스 24, 7.5 나머지는 여기 길이는 50에서 40을 빼고 나누기 2 하면 여기 5mm에 90도, 나머지는 30mm에 180도. 중간에 이게 대각선으로 올라갈 때 정분점을 이용해서 x축의 변화량과 y축의 변화량을 이용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선 그리기 명령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자, 그 중에서 옵션 연속선을 클릭을 하고 시작은 원점에서 클릭해도 되고요. 키보드에서 오리진의 알파벳 O를 누르셔도 돼요. 또는 키보드에서 0,0을 입력하셔도 되고, 잠깐, 이게 잘 안 먹네, 키보드가. 0,0 그리고 엔터. 자, 그 다음에 요게 길이는 자, L을 클릭하셔도 되고요. 이걸 클릭한 다음에 길이 25 직경 반경치는 나누기 2. 요게 값에다가 25 나누기 슬러시 2 하셔도 돼요. 요게 이제 데이터 값을 입력할 때 그래서 사칙 연산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다 적용이 돼요. 제가 25 나누기 2 입력하고 엔터해서 이렇게 12.5가 들어가죠. 휠로 확대해 놓고 가운데 버튼 누르고 위치한 다음에 그리고 수직 여기 90도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클릭해 주시고요. 잠시 연속선이 풀렸나요? 아까 나갔다 다시 왔는데 두 점선에 연속선에 원점을 클릭을 하고 12.5 그 다음에 90도 위치 클릭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길이 16 L 입력하고 또는 저는 이렇게 마우스를 클릭해도 돼요. 길이에 16 입력하고 엔터. 그 다음 수평 요게 각도 180도 확인하고 또는 아이콘 직교 모양 아이콘이 나타날 때 클릭하셔도 되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대각선으로 올라갈 때 상대 좌표계를 이용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쪽에서 보면 톱니 모양은 5스냅 설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옆에 보면 그래서 5스냅 지정하는 게 있어요. 삼각형을 클릭하고 지금 교차점이 있는데 옆에 있는 삼각형을 클릭하면 보조 메뉴가 나타나요. 그리고 쭉 내려서 자, 여기에서 원의 중심은 C 이렇게 교차점은 I 중간점은 M 이렇게 단축키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정분점은 단축키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마우스로 클릭을 하거나 또는 이 정분점을 조합을 이용해서 터치키랑 조합해서 사용자가 단축키를 만들 수도 있긴 합니다. 자, 여기서는 그냥 정분점을 클릭할게요. 자, 그러면 알고 있는 점을 선택을 먼저 해야 돼요. 알고 있는 점은 여기에요. 요 끝점을 클릭해 주시고 그리고 델타 값 그래서 x 변화량과 y 그래서 아까 구한 델타는 자동으로 여기 있어요. 그러면 x는 마이너스 24, y 좌표는 7.5 자, 그리고 엔터 하면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가요. 그리고 수직하게 요 길이는 5mm였죠. 5 입력하고 엔터. 그래서 수직 위치. 그 다음 마지막에는 30mm. 여기 클릭하고 또는 L 입력하고 30 입력해도 됩니다. 단축키. 그리고 180도에서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작업이 끝났으니까 연속선을 종료해야 돼요. 키보드에서 Escape, 좌측 상단에 ESC 키를 눌러주시고, 자, 선 그리기 종료. 한 번 더 Escape, ESC 누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장. T스캔 눌러서 저장하겠습니다. 여러분 D드라이브에서 여러분 성함 폴더로 가시면 돼요. 저는 CNC 데이터에다가 저장하겠습니다. 파일 이름은 PDF가 314로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두 번째 도면이에요. 그래서 02. 그 다음에 저장을 해 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새 문서 아이콘을 누르겠습니다. 새 파일. 자, 세 번째 도형은 좀 어려운 거, 복잡한 도형을 가지고 작업을 진행할게요. 자, 요거 지금 현재 보면 이렇게 좀 도형이 포인트가 여기 보니까 되게 많이 있어요. 각각의 포인트가 있는데 요거는 조금 도형이 복잡해서 어려운데요. 요거는 좀 그리는 방법은 좀 다르게 작업을 하고, 요거 작업은 일일이 이렇게 아까처럼 똑같이 필요한 요소만 그려놓고 작업을 하셔도 되는데, 요거는 그냥 도형을 그리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작업을 하는 것도 할게요. 요건 조금 다른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조금 도형이 복잡하니까 한 10분간 쉬었다가 요거 같이 작업하는 방법을 할게요. 앞에랑 조금 그리는 방법을 좀 다른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